제가 예전에 장혜리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두세 달 전인가? 여기 2개월 전에 장혜리가 이후에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오긴 했어. 지금 이 359화 마지막 부분에. 네, 안녕하세요. 레드진생입니다. 네, 오늘은 359화 딜레마존 5번째 이야기가 업로드가 됐는데, 제가 저번주에 358화 딜레마존 4번째 이야기를 업로드를 안 했어요. 이거를 찍어놨는데 할 얘기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주에 올라온 딜레마존 5번째 이야기랑 같이 엮어서 리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묶어서 올려봅니다. 그러면 358화 딜레마존 4번째 이야기랑 359화 딜레마존 5번째 이야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경우에 핸드폰에 연락이 온 사람은 바로 피어준이었습니다. 근데 피어준이 왜 연락이 왔냐? 그 주영이가 피어준한테 연락을 한 거야. 피어준한테 경우 여자 소개 좀 시켜주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주영이가 그 357화에서 보면 내가 불안한 요소를 먼저 없애면 된다라고 했던 그 의미가 경우가 다른 여자가 생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경우도 이 사실을 알게 돼. 공주영이 피어준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경우가 괜시리 뜨끔을 하죠.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자꾸 나한테 여자를 붙여주려고 하고 여자친구를 만들라고 계속 이렇게 뭔가 권하질 않나. 그래서 경우가 주영이한테 찾아가서 주영이랑 만나가지고 경우가 물어봅니다. 네 요새 자꾸 나한테 왜 여자 붙여주려고 하냐고. 근데 주영이의 반응이 옛날 같지 않아. 그냥 뭔가 그 불안한 걸 둘째치고 주영이가 보이는 그 표정, 이 표정이 심상치 않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이 표정을 봤을 때 주영이는 분명 그 물증은 없어. 경우가 자리미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물증은 없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감으로 휩싸여 있는 주영이에게 있어서 경우 역시도 자신의 견제 대상이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망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경우가 자리미를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망상이 이 만화에서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경우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 즉 주영이는 경우가 자리미를 좋아한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장면으로만 봤을 때는 뭐 주영이가 경우를 의심하고 있고 사실이 이제 밝혀지는 그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자주 말했던 주영이가 양민지를 만남으로써 뭔가 좀 더 양민지가 왜 자신에게 이경우 전 여친 이야기를 했었던 건지, 그리고 양민지도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의심을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민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더 이 경우와 주영이의 사이가 안 좋아질 게 뻔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영이가 자리미를 만나게 돼요. 자리미를 만나서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주영이가 게임을 하지 말라 그래. 근데 그 게임은 경우랑 자리미랑 같이 하는 게임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 경우를 견제하고 있구나. 경우랑 자리미랑 조금만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예민해야 한다. 근데 이게 주영이가 예전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경우한테 자리미를 좀 집에 데려다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주영이었어.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주영이의 그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자리미를 잃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리고 그게 이제 경우한테까지 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보이는 그 주영이의 태도가 저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냐면, 자리미가 쉬는 시간에 하는 그 게임마저도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랑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착이란 거는 관심이 너무 커졌을 때, 너무 커지게 된다면 그게 집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자리미를 좀 사랑하는 게 그게 약간 소유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좀 바뀌어버린 것 같아 지금. 근데 그게 이제 불안감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랑 연락하는 게 쉬는 거 아니야? 너한텐 나도 일인가 봐 라고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방을 지치게 한다. 이런 주영이의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자리미가 얼마나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갇혀있는 기분이 들지 좀 약간 공감을 좀 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장면까지 358화였고요. 다음에 359화 딜레마존 5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봐보도록 할게요. 딜레마존 5번째 이야기. 자리미가 이제 주영이의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을 하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똥같은 얘기인가. 근데 이제 주영이도 자기 나름 이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얼굴 보기도 좀 힘든데 같이 가자던 도서관도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가면서, 근데 이제 쉬는 그 시간에 날 만나면 되지 뭘 게임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주영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자리미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할 게 많아지는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바빠지기 때문에 빈도수가 좀 적어지는 것 뿐인데 왜 그걸 이해를 못 해주냐라고 하는데, 주영이는 여기서 처음부터 그런 말 하지 말든가 기대만 하게 하고, 근데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어린, 그리고 자기 위주로만 얘기를 하는 그런 주영이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안 그래도 요새 주영이가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뭐 이거는 욕 먹을 만한 행동, 언행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말해오는데 공감은 가. 주영이가 왜 이러는지 공감은 가지만 당연히 이게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도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림이가 듣다 못해 너 진짜 여기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꼬투리를 잡냐, 내가 하는 건 그냥 다 싫어하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자림이가 진짜 뭘 해도 주영이는 싫어요. 자림이는 나쁜 뜻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라는 거를 또다시 표현을 해놓고 계시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둘이 또 이제 말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림이는 전화가 와버려요. 그 일하는 곳에 언니한테 온 전화인가 봐, 일 때문에. 그래서 주영이가 여기서 뭐 가봐야 되지? 그래 가, 이제 나는 방해 안 할게 하면서 그대로 자림이 곁을 떠나버려요. 이것만 보면 참 서로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자림이가 훨씬 더 답답하겠죠. 뭐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일하는 걸로 이러는 게 참 아직 주영이가 많이 어리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자림이는 예전과 좀 달라진 게 뭐냐면, 확실히 그런 식으로 헤어졌는데 연락 한 번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주영이를 걱정을 해. 이것만 봐도 이제 자림이가 주영이를 그래도 많이 생각한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주영이는 이걸로 족하지 않아. 만약에 이걸 알아도 감동은 받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꾸준한 자림이의 관심과 사랑과 그런 게 계속 들어와 줘야 자신의 불만이 없어진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자림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림이가 이제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죠. 나 공주형이랑 싸웠다 요즘 하면서 이제 자신이 있었던 그런 일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은 뭐 네가 공주형보다 너무 바쁜 게 한몫한 것 같다, 걔는 지금 바쁘지도 않고 하는 일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자림이가 제일 중요한데 정작 자기 여자친구인 자림이의 1순위는 자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자격지심인 것 같다 라고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제 생각도 똑같은 게, 이거는 자격지심이고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주영이가 바빴잖아? 그러면 자림이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주영이는 지금 바쁘지 않아. 무조건 시간이 나면 자림이랑만 놀고 싶어. 그게 문제예요. 근데 자림이는 그렇지 않아. 바쁠 땐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안 바쁠 때 주영이를 만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림이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돼. 주영이의 입장에서 얘가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너무 바쁘고 걔가 뭐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바쁘지도 않다 보니까 자기한테 좀 외면받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언제든지 자기를 버릴 수 있겠다라는 느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자림이가 뭔가 이렇게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림이가 이 얘기를 듣고 과연 이 말에 공감을 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은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옛날에 최정우 만났을 때도 진짜 좋아했었잖아. 근데 막 자꾸 안 좋은 소문도 들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자 문제로, 그래서 자림이가 믿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자림이가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나를 이제 떠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아마 그거에 대한 조금 공감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이가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고 하면서 좀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지 않냐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끊겨.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준비해서 그 마음을 표현해봐라, 이런 식으로 진이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주영이는 사실 이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어. 지금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집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곱씹고 있어요. 근데 주영이가 여기서 자림이처럼 친구들에게 이렇게 뭔가 조언을 구하고 그랬다면 주영이도 자림이의 그 심정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텐데, 주영이는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림이가 했던 말만 생각이 나는 거야. 너 진짜 요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거에만 꼬투리를 잡냐, 내가 하는 건 그냥 다 싫어하는 것 같다, 그만 비아냥대라,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 즉 자신에게 이제 정이 좀 떨어져 할 것 같은 그런 자림이의 멘트만 계속 머리에 맴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영이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자림이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 둘 셋 하면서 전화 받는 게 마치 나는 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 난 너가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자림이에게 이런 식으로 소심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어리구나. 확실히 여기서 자존심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해봐요 저는. 어쨌든 여기선 자림이가 그냥 자기의 자존심을 한번 꺾고 주영이를 한 번 더 생각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어른처럼 뭔가 다가가 준 거죠. 여기서도 보면 자림이는 나랑 연락 안 하려고 했냐 라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데, 주영이는 너도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모든 게 네 탓이다 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 자림이는 이제 주영이가 너도 안 했잖아
했잖아 라는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짜증이 나지 솔직히. 아유 내가 안 한다고 네가 안 한다 뭐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점점점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림이가 주말에 시간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랜만에 하루 종일 데이트나 하자 라고 제안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주영이는 굉장히 안도를 해요. 화 많이 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도 해주고 다행이다 내가 싫어진 게 아니어서 라고 하면서 마음을 또 한편 놓쳐. 그리고 당일이 됐어요. 그런데 자림이가 여기서 주영아 미안 일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일단 뭐 단호시 가 있을래? 라고 하면서 주영이를 한 번 더 실망을 시키게 돼요. 주영이는 여기서 이 말을 듣자마자 그럼 그렇지 난 또 뒷전이지 넌 날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또 화를 내게 되죠. 이게 사실 자림이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화내지마 공주영 일 때문이잖아 라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림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마음속으로 알고 있지만 근데 이제 감정의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죠. 주영이도 어른처럼 행동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애처럼 굴고 싶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그래 알겠다 나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냥 일 천천히 보고 와 라는 식으로 전화를 웃으면서 끊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전화를 끊자마자 누가 불러요. 주영아 주영이는 누가 날 부르지? 라고 생각하면 쳐다봤더니 거기에는 장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 359화 딜레마전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화를 보면서 저 장혜리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부터 앞으로의 갈등이 더 심화가 되겠죠. 제가 예전에 장혜리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두세 달 전인가? 여기 2개월 전에 장혜리가 이후에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오긴 했어. 지금 이 359화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장혜리가 등장을 해서 그 갈등 자림이와 주영이의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358화 359화 아주 잘 봤고요. 제가 아까 이제 자림이가 너 먼저 가 있어라 나 일 때문에 좀 그러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 분명 자기가 데이트를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약속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주영이가 나왔는데 딱 그제서야 주영이한테 나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주영이에게 당연히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어떤 또 이야기가 흘러나올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레드진생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리뷰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